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선고가 가결이 된다면 주가가 상향하겠지만 탄핵이 각하가 된다면 시장 상황은 급격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건 처음 보는 케이크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드림 베이커리의 신메뉴인 코코넛 딸기 무스인데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4가지 악재 중에 1개가 해소가 됐다는 건데요. 첫 번째 악재는 3월 30일에 있었던 공매도 재개 리스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리스크고, 네 번째는 현재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는 것. 실적 시즌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멘텀의 부재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공매도 재개 리스크는 어제부로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두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리스크가 드디어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를 가져왔고요. 최근인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지수가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1일 화요일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시장 상황 분석 부탁드려요. 제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에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3월 27일 목요일, 이날도 좀 하락세가 있었던 날인데 오후에 이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지수는 계속 빠지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수급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재개 후 악재 소멸. 두 번째, 미국 관세 리스크 반영 4월 3일 이후.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네 번째, 실적 시즌 시작 4월 둘째 주.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리스크를 모두 다 미리 정리를 해드려서 말씀드렸었고, 그 밑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4월 초까지는 계속 하락장입니다.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금요일, 월요일에 폭락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어제인 월요일은 우리나라 2025년 개장한 이후로 두 번째로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제 카톡방의 메시지를 보고서 비중을 줄였던 분들은 당연히 그 손실을 다 피할 수 있을 거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에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장의 흐름 체크 정도는 해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멤버십 매수매도방에 일요일에 올렸었던 내용입니다. 단기간에 10% 이상 하락한 코스닥은 8년간 바닥권 지지된 669포인트 근처이기 때문에 공매도 2, 3일차에 바닥을 치고 기술적 반등을 할 것으로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오늘 코스닥 차트를 보면 어제 장준 저점이 671포인트로 669포인트를 지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오늘 3%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개별 종목들의 실적은 그대로인데 시장 상황 자체가 악화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분할 매수의 기회고, 시장 상황이 조금만 회복이 되고 악재가 해소가 되면 당연히 급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 실적주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될 투자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 추천 촬영일이 3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3월 18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가 급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종목 추천 자체를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서도 공매도 시행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 종목들이 거의 오르진 않았습니다. 일단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18일 촬영일 대비해서는 그 다음날 약 5%, 그리고 이틀 뒤 2%에서 약 한 7% 정도 상승한 이후에 지수의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촬영일에만 약 2%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봉을 살펴보면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월봉상 보시면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곳에 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을 지킨다면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4월 둘째 주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지점에서 10%에서 15%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반도체의 PSK 홀딩스는 약 7% 상승, HD 현대일렉트릭은 15% 하락,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월이 시작됐는데 4월 첫째 주에 추천하시는 종목이 있나요?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그래서 어제는 2025년 개장한 이후로 두 번째 큰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는 됐습니다. 만약에 탄핵 선고가 가결이 된다면 주가가 상향하겠지만 반대로 탄핵이 부결이나 각하가 된다면 시장 상황은 급격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배제하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는 방산과 조선주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공매도 시행 전까지는 방산이나 조선과 같이 많이 오른 종목들의 비중을 줄일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가까이 약 2주간 하락을 했고 현재는 공매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재개 리스크에 대한 하락에 대한 악재들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상속 이슈가 발생했었던 한화, 지주사 한화의 주가가 장중에 약 16%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물론 이 부분도 매수매도방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나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두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약 7%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조선주인 하나오션도 장중에 약 5% 그리고 현재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되긴 했지만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하에서도 주가 상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저는 3달 전부터 하나그룹주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주식 방송을 5년간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드렸었던 종목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수제재차 종목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공매도 시행 전까지 기관과 외인이 비중을 줄이고 있었던 것을 다시 오늘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양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3개월 누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은 13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 추정치까지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12.9%로 저희 시수제재차 종목분석법의 실적주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단 한 번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실적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 분석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자 기사에 김승현 회장의 한화 승계 작업이 끝났다는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지주사인 한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하나그룹주 전체의 안정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하면서 이 김승현 회장의 상속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재료가 오늘 아침에 나옴과 동시에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재료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면 제가 12월 달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들을 미리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유는 트럼프 체제 하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방산주들이 트럼프 집권하에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예측 그대로 약 3달 동안 3배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리스크로 인해서 약 한 15%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아침자로 하나의 지분 상속에 대한 재료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21선을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대상에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의 실적과 수급 정도라면 쇼커버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섹터의 휴메딕스인데요. 휴메딕스를 선정한 이유는 의료기기 섹터도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지속적인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업종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섹터의 대장주인 휴젤은 4조 4천억짜리 대형주인데 최근에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수가 빠지지 않고 오늘 오히려 역사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3조 7천억짜리 파마리서치 역시 오늘자로 역사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의료기기 섹터 전체가 굉장히 강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선택한 이유이고 휴메딕스를 수제재차 종목분석법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수급 동향을 보면 지수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정치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7%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뉴스로는 개별제로서 강민종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대표이사가 바뀐다는 얘기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을 갖기에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시장이 급락함에도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어제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도 약 4% 정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된 상태고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24일 역사적 신고가인 46,450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목표가로 잡고 현재 가격에서 5%에서 10% 사이로 분할 매도를 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4월 첫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의료기기 섹터의 휴메딕스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하던 4가지 리스크 중에 현재 공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리스크 일정 부분 해소가 됐는데요. 내일인 4월 2일 트럼프의 보편관세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다면 주식시장을 현재 누르고 있었던 4가지 약재 중에 3가지 약재는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4번째, 실적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식시장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모두 다시 한번 우상향 장세로 갈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조정장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